안녕하세요. 배달원이 45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배달에 뛰어들었나? 라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배달업이 고용의 윤활유이자 매트리스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만들어낸 사회판에 한국판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한 쓰레기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는 45세의 남성은 배달일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평일 퇴근 6시 이후가 되면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배달일을 한답니다. 보통 평일에는 피크타임 2~3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배달일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월 한 120만원 정도랍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원비 쓴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아무리 적게 보내도 이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배달업이 한국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 배달일이 없다라면 궁지에 내몰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저도 주말에 혹은 평일날 저녁에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렇게 배달일을 하시는 분들을 매우 많이 만납니다. 그들이라고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사이를 고개하듯 운전하는 일부 배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원을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배달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만만치 않다랍니다. 누군가에게 저 배달일은 생업입니다. 생업.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빠르고 쉽게 일자리를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배달에 나선 사람들, 배달을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은 45만 명이라는 거죠. 학교 선생님보다 배달원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거의 배달원의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달업을 부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많답니다. 아마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배달원 수가 50만 명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온답니다.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식음료 종사자들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배달일에 뛰어드는 걸까요, 사람들이? 수입이죠, 수입. 노력한 만큼 돈이 바로 찍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일의 강도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는 회사하고 다르게 일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일은 오늘 퇴근하고 난 뒤에 몇 시간 해도 되고, 내일은 안 해도 되고, 모레 또 해도 되고, 이런 좀 시간적인 좀 유동성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거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보통의 직장인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배달일은 본인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더 움직이면 더 움직일수록 돈이 더 벌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평균 한 300만 이상이 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답니다. 그리고 배달일이 늘어났던 이유는 IT 기술이 아마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플렉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들이 이제 지원이 돼서 핸드폰을 켜고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한 오토바이 면허증만 있으면 혹은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한 클릭 몇 분만으로 바로 일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해고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거죠.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고객과의 이제 마찰이나 아니면 고객들의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 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저래 갑자기 이제 사업을 망하거나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할 때 배달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누군가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배달 일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배달 일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대중적인 일자리가 돼버린 거죠. 누군가에겐 부업이고, 누군가에겐 생업이고, 누군가에게는 몰락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할 때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는 일자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클릭몇분만 해도 물건들이 척척척 이렇게 오는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 만큼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물건들을 시간 안에 이렇게 배달하기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동생들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우리는 매일 날마다 전쟁터로 나가죠. 생업의 전쟁터, 일자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가시하지 말고 착실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 탐욕이나 욕심을 부리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몰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난파선이 언제 끝나나 TX에 싸우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신혼부부도 빚진 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난리랍니다. 힘들어지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거죠. 광기와 선동과 욕망이 사람들을 금세 무너뜨립니다. 너무 힘들면 가족도 원수가 된다는데 불황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돈 때문에 더 추악해지고 비겁해지고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는 많은 악마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가파른 금 인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저 배달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땀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좀 더 새로운 세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아무쪼록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안전에 또 안전을 추구하시면서 운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